일단 뭐 벌써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벌써 마이크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유세 시작해서 22대 이제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막이 올랐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새벽 0시에 서울 가락 논수사무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2조 세력,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대표 이제 지칭하는 것 같은데 2조 세력을 심판하겠다 강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나빠요, 민주당 나빠요, 진보진영 나빠요. 그 전략을 첫 화두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워딩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조 세력을 뻔뻔한 범죄자 집단 이렇게 표현했고요.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선거운동 처음 시작한 것은 첫 번째 일정을 뭘 하느냐가 그 선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라든지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상징성이 있죠. 네, 이게 바로 그냥 우리는 민생, 그다음 물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집단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경제, 민생, 정치 개혁 이런 것들 다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같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이전은 서울 전 지역의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아침에 발표한 여의도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장소가 이제 가락시장, 농수산물 시장에 간 거 자체가 이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 전에까지 뭐 중북 세력, 뭐 현수막 거래 만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휴전선으로 안 달려간 것만 해도 훌륭하다. 이제 한 분은 백령도에 어저께 가셔가지고 그쵸, 네. 스탈린을 소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가락시장에 갔으면은 가락시장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락시장에 갔으면 네. 물론 했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다 하면은 그 메시지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조 심판론을 얘기하는 게 맞나? 가락시장 가가지고. 그게 지금 뭐 대파 가격이 2조 때문에 올랐나?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 전략이다.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범죄자 뭐 세력을 심판을 왜 가락시장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큰일 났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장성철을 써라. 장성철이 선거 전문가다. 근데 말을 안 듣고 지금 영남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선거 전략 하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그래도 선거 첫날인데 비판은 좀 자제하시고. 아니 뭘 비판을 자제해. 그래도 오늘은 좀 그냥 충원이라니까 충원. 의미 부여를 좀 위주로 합시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비판하면. 첫날인데 그래서 칭찬 위주로. 아니 근데 이제 가락시장 한 건 좋은데 그 2조 세력 그 발언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메시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물가 안정, 민생 안정, 개혁 뭐 이런 얘기도 다 했는데 이게 눈이 들어오잖아요. 범죄자 집단 심판하자, 2조 세력 심판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에 선거 컨셉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아니야, 이재명 야당 대표 심판해야지. 이런 심판 컨셉을 갖고 이번에 프레임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재판받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고 뭐 야당 당대표로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을 심판을 해야지 야당 대표를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거 컨셉과 프레임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억지로 해봤습니다. 내가 한 얘기하고 이제 뭐가 달라 그러면 왜 나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억지로 했잖아. 억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7시에 이제 지역구인 인천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로 공직선거운동 시작했고 이제 용산에서 출정식 가졌어요. 예. 그러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을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 이제 윤 정부의 이제 심판론을 그렇죠. 이제 내세운 거죠. 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 야당은 심판론을 안 꺼낸 때가 없어요. 항상 그게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항상 꺼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지방선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 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정권 심판론 꺼냈고 2010년도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항상 꺼냈어요.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잘하고 있거나 정부가 지지를 받으면은 덜 먹히고요. 정부가 못하면은 잘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물론 야당도 일종의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전략이 있지만은 큰줄기에서의 정권 심판론은 약간 디폴트 값이다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사실 약간은 천수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뭐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선거 전략입니다. 그렇죠. 뭐 이거만큼 지금 뭐 다르게 뭐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용산에서 출정식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는 상징적인 장소일 수가 있고요. 용산 지역구를 4년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네. 졌잖아요.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한번 탈환해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심판 열차를 좀 출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차 타고 좀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심판 여론을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한강벨트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어쨌든 서울에서 좀 박빙 지역을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겨서 좀 많은 의석을 얻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이렇게 여러 스피커들이 좀 장소를 달리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낙동강 벨트 가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부러운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원스피커인데 지금 민주당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쫙 참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선거 자원이 풍부한 것은 국민의힘이 빨리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뭘 어떻게 보강을 해요? 다 잘라내고 다 쳐내고 다 쫓아냈으면서. 아니,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지금 첫날이니까 좀 이렇게 조언과 칭찬과 의미고요. 이준석만 안 쫓아냈어도 이준석 대표만 안 쫓아냈어도 물론 이거를 막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워도 훨씬 더 많은 스피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있는 유승민도 안 쓰면서 뭐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화가 나잖아. 타칭 모수가?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게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랑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손을 꼭 맞잡고 중성동 밥에서 전현희 후보랑 이제 지원 인쇄하는 모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포옹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첫날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저런 모습들이. 연기고 연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은 지지층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비판했던 게 공천 갈등인데 공천 갈등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구나. 분열이 이제 좀 화합으로 바뀌었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모습들은 상당히 이번 선거판에 초반기에 안정감을 주는데 좋은 사진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근데 자꾸 왜 민주당 좋게 얘기해 주지? 아니 좋게 이거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을 판단하는 거니까 저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세가 많이 기울었구나 저는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거예요. 대세가 많이 기울었다.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임종석 실장이 당에서도 사실 뭐 적극적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어려웠으면은 사실 여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 승리가 좀 유력한 상황 그게 이제 얼마나 승리하느냐에 좀 그런 분위기까지 갔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서 본인이 일종의 알리바이를 좀 만들 필요도 있겠다. 당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보여집니다. 장 소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고향인 경남 거제 찾아서 병광용 이제 민주당 후보 격려했고 내일 옛 지역구죠. 부산 사상에 배재정 후보 만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총선에 개입하는 모습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례를 남겨놓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했던 약속도 안 지키신다라는 점도 같이 비판을 해봅니다. 근데 하지만 선거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부산 사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당선된 곳이잖아요. 가면은 예전에 선거 도와줬던 분들 있을 거예요. 되게 반가워할 거고요. 어쨌든 그분들 많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박빙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심으로써 여러 가지 배재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선거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도 전직 대통령들은 좀 이제 총선, 선거, 정치 이런 것에 좀 관여 안 하시고 한 계파, 한 진영의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론적으로 사실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죠. 전직 대통령이 유세를 한다?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 봤을 때 뭐 김대중, 노무현 누구를 봤을 때 사실 좀 피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의 큰 어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러면은 정부나 이런 정치권에서 나라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네. 끊임없이 괴롭히고 뭐 수사하고 막 이런 뭐 그런 거 주변 다 수사하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래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이 낙동강 벨트와 한강 벨트 여기가 이제 뭐 양대 축 격전지 같은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나 이제 더 가져오느냐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PK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좀 화력을 집중하고 여기에서 사실은 뛸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게 부산을 상징하고 뭐 이런 분들이 문재인만한 사람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은 딱 떠오르잖아요. 부산 출신 대표적 정치인 누굽니까? 뭐 노무현 문재인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제 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이제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출정식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각 당이 출범식 장소를 정한 것에 있어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왜 하필 부산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부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몰아주지 않거든요. 스윙보터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부산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대법원 판결 나면 감옥 갈 수도 있고 피선거권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정치인 조국이에요. 그러면은 정치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역적인 기반이에요. 그것의 상징적인 장소인 부산을 택한 것이다라고 의미평가를 해보고 이것도 부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막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는 낙동강 벨트하고 민주당의 같은 편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장관은 부산에서 막 정권 심판론 얘기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 부마 항쟁 때 정의롭게 일어서신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웁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부산에서의 민주당 득표율이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 박빙 지역에서는 참 선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스피커들이 많은 게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이 이제는 수도권 정당이 됐고 사실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는 다 PK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 지금 그렇다 본다면 이 부산의 어떤 민주당 세력도 하나의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호남도 그런데 호남에서 굉장히 갈증이 있어요. 큰 정치인에 대한 호남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에 대한 갈등. 이번에 사실은 호남에서 약간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많은 호남 정치인 수도권에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컷오프된 것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도 이 부산 정치인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뭐 이제 문재인 아니면 거의 뭐 중학교 동창 후배였던 김무성 뭐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애매해진 거죠. 안철수도 좀 뭐 그렇고 그런데 조국이라는 인물이
바람도 불면서 부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조국 대표가 편한 거예요. 니들 쫄았제 그래서 그 사투리 약간 써가지고 SBS에서 또 뭐 그거 일본 말이냐 뭐 약간 그랬다가 이제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네. 고마해라. 사과했죠. 치아라. 고마해라, 치아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부산이라는 데를 조금 더 이제 야권 친화적으로 아까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오려는 뭐 그런 이제 조국 대표의 이 바람과 그런 게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부산이. 네. 김준일 평론가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대통령 1호 참모 정치 거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장해찬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왜 큰 정치인이 없다고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돌려가는 거야 진짜? 제가 깠다고요? 아니 대통령 1호 참모인데 왜? 알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어떤 결과 내는지 더 이상 언급 안 해요? 언급하지 마.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아, 장해찬은. 그래요? 아, 그래요?